약 1.5에서 3% 정도가 공황장애 환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다음은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리고 멎을 것 같은 때가 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발이나 몸이 심하게 떨린 적이 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때가 있다. 이 주변의 사물이 이상해 보이거나 비현실적인 느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다. 죽을 것 같거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러다가 자제력을 잃고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12번과 13번은 심리적인 증상이고요. 이 나머지는 신체적인 증상인데요. 심리적인 증상 한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체적인 증상 중 3가지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미 공황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적어도 2번 이상 반복되고 혹시 또 공황이 다시 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예기 불안이 있다면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행동에 위축이 오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들어서는 개그맨 남희석 씨. 작년 8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경험을 한 뒤 좀처럼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편안해 보이죠? 남희석 씨는 이제 비행 공포에 대한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비행기 이륙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주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일이라서 이게 뭐 누구나 다 타는 건데 근데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 이것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져다준 성과였다. 비행기를 못 타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돼. 처음 비행 공포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 남희석 씨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었다. 비행 공포를 겪었을 때 오는 그 느낌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2가지예요. 미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그거 말고는 없고 나중에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손에 땀이 났었고 호흡이 가빠졌었고 몸에 힘이 들어갔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추락할 듯 흔들리는 비행기. 이렇게 극도의 공포 상황이 되면 우리의 뇌 그리고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이오 피드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감지기를 붙이면 근육의 긴장도, 심박수, 혈압, 땀 등 생체의 신호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제작진은 비행 공포를 느낄 당시 혹은 공황을 느낄 당시와 비슷한 신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피실험자에게 과호흡을 유도했다. 공포 불안을 느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좀 더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박수는요. 그만큼 맥박수가 빨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험 결과 비행 공포 혹은 공황과 비슷한 과호흡을 유도했을 경우 근육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손끝 온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몸에 이제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공황 발작 상태 되면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항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 초조, 긴장 상태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맥박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혈관이 수처럼 손이 차가워지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공포와 불안이 가져다주는 비슷한 신체 증상.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 공포증 환자 중 27% 정도가 공황장애 환자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와 임소공포증 그리고 항공기 안전을 걱정하는 단순 비행 공포증은 모두 불안장애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단 공황장애와 임소공포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비행공포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 전익관 씨.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그에게 비행공포란 충격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저는 사실 제가 비행공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뭐 가슴이 탁탁하고 두근거리고 하면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비행기가 뜨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증상이 계속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지 치료가 모두 끝난 전익관 씨의 경우 비행공포를 직접 경험하면서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가상현실 치료를 받고 있다. 비행기와 흡사한 상황을 연출해서 비행공포에 맞서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걸 이제 실제 비행기라 그러니까 이게 목도 좀 타고 그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죠 아무래도. 불안의 치료는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불안을 내가 떨어뜨리고 조절해보는 경험이 치료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싫어하는 자극이나 장소에 노출해서 불안을 유발하고 그 불안을 본인이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공포스럽거나 불안한 상황은 처음보다는 두 번째,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불안 정도와 지속 시간이 줄어든다. 공포와 불안은 맞부딪히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비행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모의 비행 훈련. 비행 공포증 환자들은 항공사 기장과 함께 모형 비행기에 탑승, 실제 비행과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카보도어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됩니다. 모의 비행 훈련에서는 이륙과 착륙, 그리고 비행 중에 있을 수 있는 흔들림과 난기류 등 모든 위험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한다. 지금 고도는 저희 밑으로는 약 2,300m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는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들은 오히려 이 정도 저기 되면은 이런 훈련을 통해 비행 공포증 환자들은 비행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불안에 맞서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흔들림이 자연스러운 어떤 기류의 움직임이라고 이해가 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참 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나 혼자 괜히 힘들어했구나 하는 걸 오늘 내가 느꼈기 때문에 다음번 비행이나 이럴 때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미국 남태평양 연안의 롱비치. 페리 애들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름다운 바다를 거닐거나 감상할 수가 없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 때문이었다. 처음 공황 증세를 느꼈을 때 전 바로 이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5분 정도 지나자 증상은 사라졌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2시간 후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또 나타났고 이번에는 정말 겁이 났어요. 심장마비 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의 공황을 경험한 이후 애들리 씨의 삶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광장 공포증에 대인 공포증까지 겹쳐서 바깥 활동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금은 탁 트인 바닷가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즐긴다는 애들리 씨. 공포와 싸우던 그녀가 바깥 세상을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부터였다. CBT라고 부르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심리학자를 찾아갔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3개월 만에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졌고 6개월 후에는 공황 증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애들리 씨. 그녀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치료자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공황장애 환자들을 위해 집단 치료를 하고 있다.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집단 치료는 공황이나 불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담을 얘기함으로써 좀 더 쉽게 불안과 공포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물 치료와 왜곡된 생각 바꾸기 외에도 애들리 씨가 환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